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안녕하세요. 이름하여 테마술사. 오늘도 힘차게 방송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자, 한 주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급등하는 테마 알아보고요. 또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보고 히든 종목 소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테마술사 차현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이번 주까지 상승 마감하면 이제 5주 연속으로 상승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암학회 앞두고서 또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좋은 이야기 여러 가지 해주실 거죠,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종목들 속간해서 이제 속간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급등 나온 종목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속가내서 어떠한 종목은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종목들은 좀 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이러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한 기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제 기법 공부용으로 해서 많은 이제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상승 제법 나온 종목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들 제가 이제 수업료를 반납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이러한 시행착오들 제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제가 끝까지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이요. 또 어제 봤었던 LG M&A 관련주 가운데서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큰 기대 부탁드리고 먼저 시장에 급등하는 테마부터 함께 살펴보지요. 자, 함께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뾰로롱. 안 해주시는데? 자, 바이오 관련주. 앞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암학회가 이제 현지 시간 14일이니까 오늘 저녁인가요? 내일 이제 아마 내일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렇죠. 이제 이게 새벽이 아마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바이오주들 제가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몇몇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순환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요.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바로 14일에서 19일까지 바로 이제 세계 이제 3대 암학회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물론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주들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 종목 하나 이제 강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금일 이제 가장 이제 상한가를 이미 기록을 한 종목이죠. 바로 박셀바이오입니다.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암 치료제로 인해서 이제 간암 환자 대상으로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한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셀바이오는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바이오주들을 보지는 않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차례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바로 공략을 했죠. 3월 9일 날 윗꼬리를 듣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는 뭐 포션 기법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241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뭐 3일 바닥 3 기법이라고 해서 사실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한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금 매매를 어떻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닥 다시 말해서 35,000원 부근에서 단기간에 정말 또 많은 그러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이 당시에 진입을 했을 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뭐 EDGC나 다른 바이오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갭상승이 뛰고 시작을 하게 되면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차트를 이렇게 늘려볼게요. 늘려보게 되면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가격대가 바로 보이시나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간들에서 아마 갭을 뜨고요. 갭을 뜨고 당연히 물론 바이오가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재료가 정말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면 차트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승이 나와요. 그냥 상승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매물대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눌러지게 될 거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지금 좋게 보신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차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6만 원, 7만 원 정도 이 가격권에서 분명히 매물 소화의 흐름이 다시 말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조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박셀 바이오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 순환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공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셀 바이오는 지금은 오히려 매도 관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우리한테는요, 이제 팩사백으로 해서 항암 치료제로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처로부터 이제 바실리아에서 도입한 항암제가 바로 이제 아이디의 임상 1상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금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케에 대한 이러한 개최에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가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뭐 제가 이제 바이오주도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료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바이오주는 차트가 기술적인 분석이 재료가 안 좋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오주들을 조금 다른 업종에 비하면 조금 위험하다 하더라도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좀 낮게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드린 이유, 신라젠 위험하긴 한데 공략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거래가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재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어요. 무려 16,000원에서 5,000원 부근까지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격이 제가 좀 더 늘려볼게요. 여기서는 티가 안 나겠지만요. 오히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이 10만 원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5,000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가격적인 부분들, 물론 재무제표나 이게 바이오주들이 다 그렇지만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주가 당연히 위험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낙폭 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이러한 이격은 벌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6,500원 부근, 6,500원 부근을 일단은 한번 공략 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들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비중은 낮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그러한 재료들에 비해, 다른 업종들에 비해 손절도 빨리 잡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피플바이오입니다. 이제 피플바이오는요, 이제 생물공학을 이용한 화학물질, 위약, 그 다음에 이러한 식품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쪽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제 피플바이오도 이제 바이오로 이제 속하기도 하고요. 금일 상승세는 가장 약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플바이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피플바이오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7%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면 이미 지난해랑 올해 1월 달에 한 차례의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승 파동을 만들고 결국엔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소화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대 낙폭을 보였던 부분은 이러한 구간들에서 과대 낙폭을 보이고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는 아까 이제 조금 12월 달에나 이런 부분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감사 보고서 이런 부분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이오주들을 좀 등한시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하나 상승 파동을 만들었고 기간 조정과 매물 소화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는 피플바이오를 좀 좋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이제 좀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러한 구간들, 다시 말해서 방금 이러한 구간들의 지지와 저항이 적절히 맞아 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라젠 그리고 피플바이오는 이러한 기술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테마 급등하고 있죠. 박셀 바이오 일단 단장은 매도 관점,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공략해야 된다. 다만 낮은 비중 강조를 하셨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6,500원 신라젠은 타점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바이오주 최근 분위기가 좋고요. 오늘도 섹터 보면 거의 다 바이오 주들이 급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또 실적도 봐야 하고 임상도 봐야 하고 좀 공략하기 까다로운 게 이 바이오주들인데 어려운 매매인 만큼 우리 전문가에게 나는 의견을 들어보고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123 숫자 4자리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셔야 입장할 수 있는 방이에요. 하나, 둘, 3 숫자 4자리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에 QR코드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EDGC도 급등을 하고 있어서 잠시 후에 저희가 수익률 리뷰 시간에 만나볼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테마도 살펴봅니다. 자, 오늘 마법 같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테마 바이오 다음은 뭘까요? 자, 수리수리 뾰로롱. 웹툰 관련주. 웹툰 그쵸. 또 애플 쪽에서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만화 좋아하시나요? 만화 좋아하죠. 전 순정 만화 좋아했습니다. 어릴 순정 때. 만화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책을 이렇게 넘겨야지 그쵸, 이거에서 그쵸. 이게 맛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웹툰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진출한 지가 대략적으로 벌써 어느덧 10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만화는 어디가 꽉 잡고 있죠? 바로 일본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전에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애플에서 MP3를 출시를 했을 때도 소니의 MD 다시 말해서 음질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MD를 알아줄 거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정말 참담했죠. 이러한 만화, 웹툰도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책을 넘겨야 봐야 된다라는 이러한 관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바로 패권, 다시 말해서 만화의 시장에 대한 패권을 우리나라가 이미 한 3년, 4년 전부터 가지고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만화 이러한 법인들을 인수를 하는 이러한 진짜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웹툰 애들 이게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애플북스죠. 애플북스에서 이제 일본에 드디어 이제 세로로 읽는 이러한 만화에 대해서 독점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웹툰 관련 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확장성, 지속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웹툰 관련주들,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소설, 웹툰 컨텐츠 플랫폼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인데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일 정중에 굉장히 강했어요. 약 16%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약 한 4%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를 늘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이제 급락세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저는 약간의 에너지, 힘을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급락에 나왔던 부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락 파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지금 파동을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을 주면서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지금 이러한 하락 파동이 깊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쌓여진 매물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어떻죠? 거래량이 많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발성 상승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긴 박스권, 다시 말해서 횡보 구간을 만들고 나서 아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럼 그거에 대한 바로 포인트는 뭐죠?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러한 포션 기법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아마 에너지가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지면 그때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든 뭐 다른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보류,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핑거 스토리입니다. 이제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바로 만화, 웹툰, 그래서 웹소설 기반의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이제 상장된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금일 약 13%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요. 현재 약 3% 정도 지금 이렇게 눌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 조정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와줘서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매물을 소화하고 차후를 위해서는 더 상승을 시키기 쉽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신다면 가격 조정 좀 더 다시 말해서 싸게 잡자. 좀 더 싸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주긴 하지만 바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또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포션 기법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좀 더 아래에서 잡자라는 제 관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 편집부를 통해서 또 웹툰에 관련된 그러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 유통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카카오 엔터와의 또 이제 2대 주주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법인이기 때문에 DNC 미디어, 제가 지금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DNC 미디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약 한 12% 정도 상승이 나와서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제가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물론 이제 상승 파동 안에서 이렇게 놀고 이제 위치해 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랑 다른 거 느껴지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위치를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게 되면 약한 겁니다. 약한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 거래 대금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도 제법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종목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미 들어온 자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하락 파동 안에서는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들어온 자금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 DNC 미디어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재료적인 부분들, 다시 말해서 카카오 엔터의 2대 주주로, 엔터가 2대 주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와 또 카카오 엔터가 또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재료, 테마, 부각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DNC 미디어를 저는 더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도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오히려 늘려주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는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게 되면 한 이러한 구간들, 다시 말해서 19,000원 부근, 19,000원 부근에서 아래 부근에서 또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큰 파동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19,000 이하를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테마 두 번째는 웹툰 관련주 봤습니다. 웹툰이라는 테마 자체는 막 크게 장밋빛 전망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포션 기법에 대입을 해봤을 때 에너지가 좀 달리는 종목들도 많이 발견이 됐죠. 관심 종목에는 DNC 미디어만 추가해 보고요. 19,000원 이하에서 공략 타점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고요. 비밀번호 1223 꼭 기억하셔서 입력
생각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히든 종목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테마 때 살펴봤습니다. LG M&A 관련해서 자, LG가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3가지를 살펴봤는데 몇 가지 좀 지나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종목을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오늘도 방송 말미까지 지켜보셔서 히든 종목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기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차현우 테마술사님의 기법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인 공부 들어가기 전에요. 수익률 리뷰부터 해봐야 되겠죠. 오늘도 2자릿수 수익 난 종목이 있거든요.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술사 차현우 히든 종목 수익률입니다. SPG와 일진전기, 푸른기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모두 3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인탑스와 지노맨 컴퍼니도 2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역시나 2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암확회를 앞두고 바이오주들 급등을 하고 있죠. EDGC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EDGC 새로운 전략이나 우리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테마술사님. 네. 제가 이제 EDGC 바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문샷도 관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EDG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 생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서 독보적으로 좀 이렇게 강한 그러한 기술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EDGC를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송을 할 때 많은 또 상승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EDGC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바로 이제 요 구간 그래서 이제 P0, P1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방송을 할 때 항상 상승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약 4일 만에 13%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그 특징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두실 게 뭐죠? 바로 지금 이제 시행착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셀바이오 제가 3월 7일, 10일 내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EDGC도 제가 히든 종목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격이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락이 너무 많이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도 제가 3월 달에 포션 기법이 아니에요. 포션 기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격이 벌어져서 바닥권에 너무나도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평선의 이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렸죠? 241선에서 241선 위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EDGC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241선 아래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매매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241선에서 아래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도 돼요. 왜? 근데 이러한 종목 공략하게 되면요. 상승이 나오다가 이게 바닥을 다지는 타다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님들은 240에 위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하셨던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제가 시행착오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EDGC 확인을 해보시면요. 아마 241선이 아마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문샷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어떻죠? 바로 순환매. 그러면 지금 박셀바이오는 이미 결과론적으로 제가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미 241사 돌파가 나왔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EDGC, 지금 241선 확인해 보시면 이 구간의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를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EDGC는 계속 끌고 가셔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내려오게 되면 어떠한 지점에서 다시 어떻다? 재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바로 에너지가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EDGC 계속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DGC는요, 오늘도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2,200원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500원 주셨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수익권 도달할 때까지,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홀딩 전략 유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EDGC에 관한 또 AS까지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죠, 테마술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공부해 볼까요? 제가 이제 계속 시행착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금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특징주, 그다음에 기법 강의 시간 때 계속 말씀드렸죠. 포스코 이제 이전에는 ICT였죠. ICT 공략을 해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시행착오를 같이 지금 녹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스코 ICT, 그다음에 포스코 지금 현재는 사명이 변경돼서 DX였죠.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IT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바로 AI, 로봇,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바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이제 큰 파동, 큰 흐름을 이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한 1억 3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이제 부각이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제가 이제 계속 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제 2005년 정말 이제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구간들이 바로 어느 정도의 큰 파동 관점에서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 한 10,000원 미치죠. 10,000원 미치에서 대략적으로 한 8,000원 부근. 도대체 이 구간에서는 왜 이러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구간이 어떤 지점이길래 이렇게 힘들었을까? 근데 이 구간을 올해 3월 초부터 4월부터 이렇게 벌써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을까? 이 부분을 어떻죠? 일봉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근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렵잖아요. 두려운데 뭐가 우리는 뭘 알아요? 바로 에너지가 채워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재료까지 봤더니 재료까지 좋아요. 안 할 이유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시행착오에 녹여서 말씀드렸고 지금 디테일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일봉으로 녹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구간들 8,000원 부근, 그 다음에 방금 9,000원 부근 여기가 도대체 어떤 자리였길래 거의 20년 가까이 돌파를 하지 못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거래량 방금 말씀드린 제 포션 기법으로 해서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서 공략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왔으면 어떻겠어요? 하락이 나와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갖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는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큰 파동, 연봉을 보여드린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이러한 바로 포션에 대한 이러한 얘가 시행착오 여러 번 경험을 하시게 되면 이 지점에 내려오게 되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잡아야 될 그러한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다 포션 기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우리 주린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점이 공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가상으로요. 한 7, 8% 정도 될 겁니다. 고가는 더 오르긴 했지만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한번 P1 그리고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으면 그 구간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 구간이 아마 종가상으로 4% 정도 됐을 거예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애매하고 이미 상승이 제법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구간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추천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런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자리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죠? 바로 P3 자리가 되긴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못 잡습니다. 오히려 더 하락을 해서 잡는 거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은 위험합니다. 좀 더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중에 아마 좀 감이 오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차후에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있었다. 왜? 그리고 하락하게 되면 더 좋죠. 아까 제가 디테일 말씀드렸죠. 연봉에서 도대체 20년 동안의 그 가격권들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더 공략해야 될 가격들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일에도 벌써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서 약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메모해 두셨다가 차후에 분명히 어차피 종목들, 주가, 결국엔 지지와 저항과 거래량과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죠? 움직이는 생명체, 생물체와 같기 때문에 결국에 100%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 대응에 대한 방법들 숙지하셔서 공략하셔서 벌써 이게 지금 몇 프로 안 된 것 같지만 이게 대략적으로요. 거의 30% 가까이 된다. 23% 정도 될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오히려 예금 적금보다 이러한 단기간에 이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포션 기법 반드시 방금 지금 시행착오 숙지하셔서 내 것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종목 이름이 뭔가 생소하다. DX, 포스코 DX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ICT, 원래 포스코 ICT에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포션 기법이 나온 뒤에 구체적인 공략 타점까지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거래량이 터진 뒤에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 하는 타점까지 잡아주셨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래쪽 네모나게 이렇게 내보내드리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링크 클릭하면 바로 이 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 입력하셔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123이라는 점 저희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하셔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포션 기법 그리고 또 여타 다른 지표를 통해서 계속 강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봐주신다고 하는데 이 종목도 이전에 포션이 한번 터졌었죠, 마술사님.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다시 한번 공부. 제가 100%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저는 안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부용으로 좋다라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이미 이전에 뭐 이구 산업이나 그다음에 애경 케미칼 공략해야 될 종목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살펴보시면 많은 상승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공략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특징주 때 이제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날이었죠. 그렇죠? 이날 공략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 이 당시에는 이제 칩스법이었거든요. 원래는 지금 OLED지만 칩스법 관련으로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지금 제가 이미 이평선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평선에 바로 이 검은 이평선, 이 검은 선이 240입니다. 보통은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돌려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징주 시간에는 제가 이러한 언급을 드리진 않았죠. 이러한 언급을 드리진 않고 아무래도 강한 상승을 보였고 조금 더 가격적인, 다시 말해서 눌려줬다가 기간 조정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이 틀려버렸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다시 한번 대신에 확인할 건 뭐죠? 확인할 건 바로 이 검은 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241선에 우리 주린이 분들은 위에 있을 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다시 말해서 포션이 채워졌고 반도체, OLED 제가 여러 번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순환매 시작이 되고 OLED가 바로 차량에 대한 이러한 전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AI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침체되었던 OLED 시장이 이제서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료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 차트가 돌려 나오고 있는 그 다음에 포션앤 기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되는 241선 위에도 있고요.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눌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요 지점도 좋고요. 요 지점도 좋고 하락이 나왔을 때 지금 이러한 갭상승 음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인데요. 이런 지점에서도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을 일단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살짝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기간 조정을 주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저점이라고 하죠. 지지와 저항으로 해서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지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P1 지점 19,000원, 18,000원 부근. 그 다음에 더 하락이 나왔을 때 P2하고 P3.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상승이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지와 저항으로 했을 때 바닥을 좀 더 확인을 하게 되면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P2, P3 지점 대략적으로 한 16,000원, 17,000원 부근이 또 공략을 해야 될 지점이 있으니까 기법 공부용으로요. 기법 공부용으로 요 지점과 현재 요 지점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기법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선 엔지니어링은 약간 의견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오늘 해주셨고요. 오히려 기간 조정이 나오면 더 좋게 본다. 자, 그리고 18,000원에서 19,000원 부근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현재가 18,040원, 또 오늘 가격에도 좀 해당이 되는 구간이니까요. 조금 더 세세한 매매 전략은 단톡방에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 계속해서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하셔도 되고요. 노란톡 앱을 켜셔서 테마술사 검색하셔도 아마 이 톡방이 나타날 겁니다. 편안한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히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바이오 관련주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매수일을 보시면 일주일 안으로 편입을 한 종목이고요. 일제히 두 자릿수 수익이 났죠. 자, 지노맨 컴퍼니 20%로 수익률 가장 많이 앞서갑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 자, 대기업 계열의 바이오 기업 14%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 바이오 관련주였습니다. 또 앞서서 리뷰해 주셨던 EDGC도 여전히 5일장에서도 상승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마술사님, 네, 드디어 이 종목이 결국에는 또 히든 종목으로 나오네요. 예, 제가 이제 특징주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텔레칩스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차량용에 대한 다시 말해서 2차 전지와 연관을 해서 후발주들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순환매적인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이제 시장인 이러한 신산업군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대기업들 지금 뭐 하고 있죠? 바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아직은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는 있어요.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그건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은 바로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좀 내피셜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바로 LG전자에서 M&A에 대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M&A에 대해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산업굿도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왜? 전기차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서 화석 연료로 가는 이러한 이제 자동차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거의 대부분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전자기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텔레칩스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게 되면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법인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와 이제 스마트홈 솔루션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 거고, 무엇보다 이제 다들 회사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소비를 하긴 하지만 바로 R&D 비용에 무려 매년 30%씩 투자를 하게 되면서 미래를 향한 이러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말씀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로봇, AI, 그래서 제가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러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였지만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차량용의 이러한 자동차가 바로 엔진보다는 엔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로 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다음에 AI,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가 평균적으로 200~300개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전기차에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약 3배 정도, 다시 말해서 한 1000개 정도의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자율주행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약 2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차량용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상승률은 최근 이제 2023년보다 21년보다 27년에 더 많은 당연히 상승세를 보여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칩스의 이러한 고객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이제 뭐 현대 기아차 주로 있긴 하지만 이러한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LG전자와의 이러한 이제 M&A 기대감으로 해서 저의 뇌피셜이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LG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우리 앵커님한테도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네. 예,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어디 기업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쵸. SK도 그때 인수했죠, 반도체 부문을. 어디였죠? 그쵸. 대우였나요? LG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질문 드린 이제 아마 이제 의도를 아마 아실 텐데,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요, 바로 SK 하이닉스가 현재 SK 하이닉스가 바로 금성 일렉트론이었습니다. 근데 IF가 터지게 되면 외환위기가 터지게 되면서 정부 주도하에 이제 현대전자와의 이렇게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바로 SK가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현재의 SK 하이닉스가 존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지금까지 톡톡히 해왔는데 LG전자, LG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다가 제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어떻죠? 지금 삼성전자가 어렵고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AI, 로봇, 전기차 다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삼성전자가 해왔던 파운드리 오더만을 내려서 했을 때와는 지금은 중요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LG도 이 사실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M&A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로봇, AI,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부분의 전력화
그다음에 진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LG전자에서도 LG그룹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퍼즐을 이렇게 한 조각 맞히듯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다들 기억하시겠죠? 애플카에서 바로 캐나다 법인이죠. 마그나와의 이러한 합작 법인을 설립한 그런 부분들, 이파워 트레인이라고 하죠. 합작 법인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업체 바로 사이벨럼을 인수했습니다. 보안은 왜 그렇죠?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 계속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굉장히 보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미 뉴스상으로도 많이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LG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 업체인 애플망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분 60%를 인수를 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미국 퀄컴과의 제휴 협약도 가졌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하나들이 뭐예요? 하나하나들이 맞춰보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 아까 SK 하이닉스 많이 아쉬운데 일단 첫 번째 바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업의 인수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좋게 보셔야 되는 이런 그러한 상황. 그다음에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텔레칩스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열사죠. LX 세미콘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보통 인수를 하게 되면 LG전자에서 인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법인을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물밑 작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부분은 일단 제가 전자공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제 LX 세미콘에 대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텔레칩스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분은 현재 약 한 10% 정도 여기 보시면 약 11%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LX 세미콘, 다시 말해서 LG그룹에서 분사를 한 그러한 법인을 통해서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감. 그다음에 제가 설사 이거는 이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지금부터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돌려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으로 해서 제가 텔레칩스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내용들 한번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전일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거래량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240일에 대한 어떻죠 주가가 위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 늘려보게 되면 연봉을 좀 볼게요.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8,000원과 지금 17,000원 부근 돌파가 나오게 되면 제 기준에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방금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LG와의 M&A 기대감, 재료가 적절히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텔레칩스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진입은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7,000원 부근 되는데요. 지금 16,900원 이하로 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순저가는 14,000원, 그다음에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해서 2만 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LG가 인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 신고가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요. 2만 원 목표 주가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방송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마술사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차후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다시 제가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테마술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도 테마술사 계속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